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살림살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금, 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오랫동안 부어왔던 보험조차 손해를 감수하고 해약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보험 해약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약해야 한다면 또한 두 가지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첫 번째는 만약에 해약한다 하면 그래도 잘 해약해야겠죠. 바람직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한번 정리해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번 기회에 보험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보험 해약까지 하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보험 두 개 이상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꼭 들으셔야 됩니다. 돈 파는 가게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보장성 보험은 1인당 딱 2개면 충분합니다. 3대 진단비 보험, 암,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이런 등등의 3가지 치명적 질환에 대한 진단비 보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단독 실손보험, 통합실손 아닙니다. 비싸니까. 단독 실손보험, 이 딱 2개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도 필요하지만 저축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약해야 되는 분들도 꼭 들으셔야 되고, 또 1인당 보험이 2개 이상 있는 분들 3개부터는 꼭 이 방송 들으셔서 이번 기회에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좀 확보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자, 우선 예적금과 보험 해지, 해약 상황이 어떤지 이 한 장의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연합뉴스에서 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1월달, 2월달은 그래도 조금 양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평년의 수준의 예적금, 그 다음에 보험 해약이죠. 1월달에 보면 1, 2월달 보면 예적금은 한 5조 원대 정도의 해약을 했고 보험은 한 2조 원대 정도에서 해약을 했는데 문제는 바로 3월달입니다. 3월달에는 예적금 해약률이 7조, 8조 원 가까이 급등을 했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입니다. 또 보험도 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또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 4월달은 더 커지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 또 각가지 다른 저축성 보험 포함해서 다 해약을 이제 고민하고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그래도 해약한다면 한 4가지 기준 정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금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장성 보험 가운데 이 보장 금액을 줄이면 당연히 보험료도 감소하겠죠. 예를 들면 사망 보장금이 1억이 있다면 이것을 5천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해약 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이겠지만 또 조금 목돈이 생길 수 있고, 보험료는 감액한 그때부터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절반으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나머지 납입 기간 동안 납입을 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험금 감액 제도를 한번 챙겨보시고, 두 번째는 많은 특약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 특약 가운데 좀 불필요해 보이는 특약을 해지하면 보험료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 가운데 제가 한번 체크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보장 필요성이 적거나, 예를 들면 입원수당, 수술 특약 같은 거죠. 입원수당은 하루 입원하면 몇만 원씩 주는 건데, 자, 그것 받자고 또 보험료 또 몇만 원 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입원수당, 수술 특약, 수술할 때 몇십만 원 받는, 자, 이런 것은 있으면 좋지만, 만약의 경우 없어도 살림살이 큰 지장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가능하면, 자, 이 보험이 없었다면 정말 우리 재정이 거덜날 뻔해서 그런 위주, 치명적인 질환, 사망이나 이런 위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몇 천만 원 받는, 이처럼 입원수당, 수술 특약, 하루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자, 이런 특약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보험료 부담되는지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이제 뺄 수 있다면, 그래서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겠다면 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 특약들을 보면 보험이 특히 많으신 분들, 이 보험에도 있고 저 보험에도 있고
막막 2중, 3중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리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불필요한 특약을 해지하자. 세 번째는요, 해약을 하기에 앞서 납입 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일시 중지하는 거죠. 1회 신청 시 보통 한 1년 정도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데, 이 납입 기간 중 한 최대 3회 정도. 납입 기간 중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납입 유예 기간 동안에도 적립금에서 사업비는 계속 공제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납입 유예 제도를 통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번째는 보험을 해약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보장성보다는 저축성 보험부터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보장성 보험은 이제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또 건강상 문제 때문에 가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나이가 그만큼 증가해서 보험료도 크게 비싸질 수 있으니까, 반대로 저축성 보험은 그렇지는 않죠. 다만 또 저축성 보험도 다시 시작하려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행편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순서는 보장성부터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보장성도 그렇지만 저축성 보험을 해약을 고려한다고 할 때 저축성 보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납입 유예 제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중도 인출 같은 게 있습니다. 중도 인출을 통해서 좀 이제 고비를 넘겨볼 수 있는 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보험료 자동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약관 대출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약관 대출은 해약 환급 금액 범위 내에서 일시 목돈을 대출받는 거고, 이 보험료 자동 대출은 월 나가는 보험료를 내가 쌓여있는 그 보험의 적립금에서 보험료만 계속 매월 이제 대출을 통해서 보험료를 커버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괜찮아지면 다시 그것을 중단하면 그만큼 그때까지 보험료만 대출이 되는 거다. 자, 그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오래전에 저축형 상품 가운데 고금리 확정 이율 상품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요것은 무조건 유지하시는 게 좋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른 데 대출을 받더라도 가능하다면 오래전에 가입한 고금리 확정 이율 상품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자, 이 점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만약에 해약한다면 조금 이런 순서, 이런 기준으로 좀 살펴보시라 했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인 보험 정리. 그래서 1인당 딱 두 개로 좀 줄여봅시다. 그래서 좀 보험료보다 우리가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우선은요, 이것도 제가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보험 정리를 해보냐? 보장 필요성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 보험이 있어요. 예를 들면 50대 이상이라면 젊어서 가입한 사망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 50대, 60대 이상이 되었고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고 한다면 그때 젊어 가입한 사망종신보험은 별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이제 그 필요성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겠죠. 자,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보장 기간이 짧거나 보장 금액이 부족한 보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가입했는데 암 보장이 80세다. 이것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 보장 기간이 좀 짧아 보이죠. 또 보장 금액도 옛날에 가입해서 조금 모자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80세 이후에 보장받겠다고 지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은 50세 이상의 경우 80세 이후까지 보장받겠다고 새로 가입을 설계하다 보면 보험료가 비쌉니다. 보험료가 많이 비쌉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저축으로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80세 이전까지는 기존의 보험을 보장받고 80세 이후 보장은 차라리 지금부터 저축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비교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세 번째는요, 보험료가 비싼 바로 통합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손보험 초창기 때 이 통합실손이라고 해서 다른 보장이 포함된 실손보험, 그러다 보니까 실손보험료가 비싼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옛날에 가입한 이 통합실손보험의 실손보장과 지금 가입하는 단독실손보험의 보장 차이가 날까요? 물론 납니다. 나는데 대신에 그닥 필요 없는 이 치료비에 대해서는 좀 이제 보장을 낮추었고 덕분에 더 보험료도 싸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아주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가입한 상품 중에 보험료가 비싼 통합 실손이 있으면 그것도 조금 한번 검토해 보시라. 자, 네 번째는요. 가입을 했는데 실효성 없는 보장성 보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 보험. 왜 실효성이 없냐 하면 치매 보험에 가입해서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겠다는 치매 기준이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기 때문에 나는 치매인데 그 때문에 치매 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저는 이제 실효성 없는 보장성 보험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한 10,000원 주면 운전자 보험으로 단독 몇만 원 들고 가입하는 것보다 비슷한 이제 보장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한 10,000원 추가하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운전자 보험으로 몇만 원씩 가입하고 있다면 특히 운전을 업으로 하고 있지 않는 일반 가정에서 그러고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치아보험도 그닥 실효성이 없습니다. 치아보험도 한번 살펴보시면 그닥 보험금이 크게 안 나옵니다. 대신에 차라리 그 보험료를 계속 저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효성 없는 보장성 보험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저축성 보험과 관련된 건데 돈 가치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저축성 연금 상품 예를 들면 저리 그러니까 뭐 고금리 확정이 아닌 금리가 낮은 공시이율 상품 특히 변동금리 이런 쪽들은 안타깝게도 돈 가치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뭐 60세 또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쌓아둔 돈을 은행으로 넣고 은행에서 그냥 찾아 쓰는 개념인데 그것이 10년, 20년, 뭐 30년 지난다고 해보십시오. 아주 뭐 돈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돈 가치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저축성 연금보험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변액 저축성 보험 가운데에서도요. 변액 저축성 보험, 뭐 변액 연금보험 가운데서 한 3가지 정도 체크해 보십시오. 채권형 펀드 의무 비율이 높고 또 두 번째 추가납 보험료의 수수료가 있고 세 번째 펀드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이 변액 저축 투자성 보험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1, 2, 3가 좀 부족하면 제대로 돈이 불어나지 않고 연금 개시 이후에도 또 운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기대하고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 추가납 보험료 수수료 추가납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추가납 보험료 수수료가 있다면 또 크게 줄이기가 힘들겠죠. 또 뭐 펀드 종류가 다양해야 합니다. 한 15개 이상 글로벌 전 세계 주식시장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이 같이 갖추어져 있으려면 15개 이상으로 좀 다양해야 된다. 자, 이런 한 3가지 정도 체크해 보시면 돈 가치를 못할 가능성 높은 것, 그 다음에 변액 보험 가운데서도 제대로 운용하기 힘든 것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에 대해서 참고 동영상 제가 이따가 이 방송 끝나면 말미에 계속 지켜보시면 바로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보험 리모델링 한 30분짜리인데 그것도 뭐 이참에 한번 공부해 보시고 보험 리모델링 스스로 보험들 좀 정리할 때 기준 삼아 참고 삼아 보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이제 답답한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정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들께 또한 공유해 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